강아지가 보내는 신호를 모르는 여러분은 지금도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병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를 키워내고 있을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강아지가 아플 때 보내는 신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그런 신호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신호들을 놓치게 되죠. 대리도 저희 집에 오고 일주일 뒤에 검진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슬개골 탈구 3기였던 거예요. 3기면 정말 쩔뚝거려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거든요. 그런데 집에 온 일주일 동안은 전혀 그런 티가 나지 않았어요. 집에 적응을 시키고 바로 검진을 다녀와서 다행이지, 검진을 바로 안 갔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베리의 병을 키웠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제대로 습득해도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아지의 문제를 키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강아지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식욕이에요. 평소에 잘 먹던 강아지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거나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진다면 단순한 편식으로만 보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동물병원 자료에 따르면 강아지의 식욕 부진은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사실 강아지는 생존을 위해 식욕을 유지하도록 진화해온 동물이잖아요.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면역력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본능이 꺾인다는 건 몸 어딘가에 분명한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 몸속에 염증이 생기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이 뇌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먹지 않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강아지가 하루 이틀 정도 밥을 덜 먹는 건 환경 변화나 기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덥다거나 항상 먹던 것이 질렸거나 할 때요. 하지만 이게 짧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체중이 줄어들고 구토나 무기력 같은 다른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냄새가 강하고 수분이 많은 자연식으로 식욕을 돋워보는 것도 좋지만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에 바로 데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토나 설사가 반복된다면 색깔과 횟수를 잘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서 수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행동이 바로 발을 핥는 행동입니다. 혹시 강아지가 자기 발을 자주 핥거나 깨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강아지가 발을 핥는 행동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하려는 자가 진정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한 수의학 행동학자에 따르면 강아지가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낄 때 이런 핥는 행동을 통해 불편함을 스스로 달래려 한다고 해요. 실제로 발을 핥게 되면 피부와 신경 말단이 자극을 받으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돌핀이 분비되거든요. 이 엔돌핀 덕분에 통증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강아지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발을 핥는 경험이 반복되면 강아지 스스로 발을 핥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발을 핥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강박 행동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발 핥기가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기 전에 강아지가 살짝 발을 핥는 건 마치 사람이 자기 전에 세수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강아지가 발을 계속 끊임없이 핥는다거나 핥은 부위에 털이 빠진다거나 피부 염증까지 생긴다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책을 더 해주거나 함께 놀이 시간을 늘려주고 필요하면 병원 상담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발을 핥는지를 보호자가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평소와 다르게 자꾸 숨어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꼭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평소에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침대 밑이나 구석진 곳에 하루 종일 숨어 있다면 이건 단순히 조용히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심리적 불안이나 통증 때문일 수 있어요. 강아지의 통증과 문제 행동을 연구한 논문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강아지들은 보호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혼자 숨으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강아지는 늑대의 후손이잖아요. 야생에서는 몸이 약해졌다는 걸 드러내면 포식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무리 안에서도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플 때는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뇌에서 스트레스 반응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가벼운 관심이나 손길조차도 스트레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일부러 사람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강아지가 아플 때 숨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통증이 있으면 오히려 보호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보호자와 신뢰관계가 깊은 강아지들은 힘들 때 혼자 숨기보다는 오히려 보호자 품에 안기려 하거나 낑낑거리면서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을 보인 강아지들은 몸 어딘가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숨는 행동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유독 보호자에게 집착하거나 이유 없이 낑낑거리며 불편함을 호소할 때도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필요하다면 빠르게 진료를 받아서 강아지가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예전엔 사람도 잘 따르고 다른 강아지들과도 잘 어울리던 아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거나 낯선 사람에게 짖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성격 변화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증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강아지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몸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도록 진화해 왔어요. 바로 도망가거나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강아지는 조용히 사람을 피하거나 숨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도망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불편하다면 생존 본능에 따라 싸움을 선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평소에 정말 순하고 친화적이었던 강아지가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를 향해 갑자기 경계하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보호자님들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기보다는 아이가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물론 강아지가 사춘기, 이른바 개춘기를 겪거나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약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견인 강아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이런 변화를 보인다면 반드시 유심히 관찰하고 필요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의 불안은 보호자의 감정에서도 전이된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산책 중에 긴장하거나 집에 방문객이 올 때마다 불안해한다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반려견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실제로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머리카락과 강아지 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측정했는데요. 놀랍게도 보호자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을수록 강아지 스트레스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보호자의 스트레스 상태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도 달라진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강아지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호자 스스로 긴장을 풀어주셔야 해요. 긴장될 때 먼저 심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면서요. 강아지는 보호자의 이런 이완된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밥 먹는 시간, 산책 시간, 놀아주는 시간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일상이 예측 가능하면 강아지는 세상에 안전하다고 느끼게 돼요. 추가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강아지가 실수했을 때 너무 화를 내거나 짜증 섞인 한숨을 쉬지 마세요. 이럴 때 강아지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느끼고 더 불안해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힘들 때 보내는 신호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강아지도 이런 신호들을 보내고 있나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신호 정리해 드릴게요. 위에 설명드린 신호들이 무조건 아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단순 가려움, 습관, 성격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견종마다 성향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종 안에서도 강아지마다 스트레스와 통증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강조드렸듯이 이러한 신호들이 한두 번 보인다고 해서 바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그리고 다른 이상 신호들과 함께 나타나는지를 꼭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강아지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베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지방 분해를 잘 못해서 고지방류의 사료나 간식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만약 베리가 토한 경우 병원에 데려갔을 때 대부분은 지방을 분해하지 못해서 생긴 수치 이상이 원인이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강아지 전체 컨디션과 평소 성향까지 함께 고려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에요. 때문에 강아지가 선천적으로 어디가 약한지, 기분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행동을 잘 알아둬야 하고 평소와 다른 점 없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그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혹시 이상이 있는 걸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반려견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